바쁘신 현대인의 일정에 맞춰 하루 동안 터져나온 소식 중 주요한 내용만 전해드리는 나라의 TV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음악계를 평정하고 있는 방탄소년단 BTS. 이런 방탄소년단의 몸값 역시 엄청난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통령 특별사절 특사 자격으로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 문재인과 동행한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정부로부터 항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일체 지급받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 경선 후보 캠프가 더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등골을 빼먹지 말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최재형 후보 캠프의 백지원 대변인은 30일 방탄소년단 등골 빼먹는 문재인 정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문재인과 뉴욕에 동행한 방탄소년단은 이동시간과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3일간 문재인은 물론 김정숙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일정까지 줄곧 수행해야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백지원 대변인은 정부가 방탄소년단을 대통령 행사에 동원하고 여비를 주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문재인의 파리 순방 당시에도 방탄소년단을 무급 차출한 바 있다며 당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대통령 시계로 퉁쳐서 잘 끝냈다고 말해 무리를 빚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백지원 대변인은 응당 지급해야 할 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분명 잘못이라며 매번 방탄소년단의 후광을 등에 업고 이미지 정치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후안무치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지원 대변인은 문재인을 향해 숟가락 좀 그만 얹으시라고도 일갈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도 격분했는데요. 네티즌들은 이구동성으로 문재인의 특기가 숟가락 얹기, 국민 갈라치기라며 청년의 꿈, 희망을 말살한 건 물론이고 인국공 등 취업 기회까지 앗아가버린 문재인, 코로나 비대면 시국에 BTS까지 대동하는 숟가락 얹기의 달인, 세계 탑 그룹 BTS마저 코로나 걸릴까 걱정된다. 청년은 물론 국민 등골 그만 빼먹어라. 문재인 정부야 BTS 없으면 정치 못하냐고 힐난했습니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검찰 수사 도중 사망한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일화를 전하며 정권 교체를 하면 최소 100년은 좌파가 집권하지 못하게 하자. 그것만이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아주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내뱉었는데요. 서민 교수는 30일 자신의 블로그에 문재인아 미안하다 고맙다. 좌파 집권을 끝장내줬으니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이재수 전 사령관의 동생과 통화한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서민 교수는 국민들이 검사에게 바라는 역할을 잘 수행해서 일약 대선 후보까지 오른 윤석열이지만 그에게도 아쉬운 대목이 있을 터라며 그중 하나가 이재수 전 사령관에 대한 무리한 수사였다. 이재수 사령관은 기무사를 시켜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했다는 혐의로 조사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 교수는 이재수 전 사령관의 죽음과 관련 문재인 좌파 정권과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서민 교수는 세월호 사건은 육해공에서 20만이 넘는 인원이 동원된 대규모 참사, 여기에 기무사가 출동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재수 사령관은 물론 주위 사람들까지 탈탈 털었다며 지난 1월 특수단은 기무사가 유가족을 미행하고 도감청과 해킹을 벌인 적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니 정권의 사주를 받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참군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숱한 이를 죽음으로 문재인 정권이 이번 사건의 주범이지만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후보도 과잉수사란 비난은 피할 수 없을 터 그에 대한 유족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이재수 전 사령관에게 수갑을 채워 포토라인에 세운 사실에 대해선 이재수 사령관은 수갑찬 모습이 생중계되면서 한순간에 죄인이 돼버렸다고 억울해했다며 그로부터 나흘이 지난 2018년 12월 3일 그는 지인의 오피스텔에서 몸을 던짐으로써 영역의 삶을 마감한다. 모든 것은 내가 안고 간다.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유서를 남긴 채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서민 교수는 정치권을 직격했습니다. 서민 교수는 김대엽과 광우병에서 보듯 한국 좌파의 역사는
거짓과 선동으로 점철된 한편의 사기극이었다. 그런 그들이 대선을 맞아 정직하게 정책 대결이나 할 것이라고 기대하진 않는다며, 하지만 슐리라는 잔인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가짜 수첩을 만들어 고인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저들에게 인간이란 호칭은 사치로 여겨진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제부터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계획을 설계하고 화천대유를 민간 사업자로 선정하는 데 관여한 핵심 인물로 알려진 유동규. 유동규는 29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 나서자 돌연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버렸다는데요. 유동규는 30일 휴대폰을 버렸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정이 있었다. 수사관에게도 다 설명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무슨 개코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 양반아, 그런 행동이 바로 증거인멸에 해당되는 겁니다. 한편 검찰은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 증거물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30일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은 이날 유동규 전 본부장 자택 외에도 그가 정모 전 성남도공투자사업팀장과 같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유원홀딩스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지만 사무실이 이미 비어있는 상태라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마디로 참 가지가지하고 자빠졌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 모양이니 특검 주장이 거세지는 겁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 현 정부의 검찰을 믿냐? 창밖으로 던졌는데 못 찾아? 무슨 휴대폰이 바늘이냐? 위치 추적하면 금방 찾을 수 있는 휴대폰을 못 찾는다면 봐주거나 그렇지 않다면 근무태만이다. 검찰도 못 믿겠다. 국정조사로 낱낱이 까발리자라며 검찰하기 참 쉽다라고 비꼬며 힐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도 봐주기 수사라는 오명을 쳐듣지 않으려면 유동규부터 하루속히 구속영장 청구하길 바랍니다. 증거인멸이 바로 구속사유 아니었던가요? 지금 이재명이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면서도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재명이는 자신과 연관된 내국인 사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7월 관련 기사를 트위터에 링크한 후 이제 국민 불신 해소와 국정원을 위해서라도 특검을 해야 한다. 진짜 문제가 없다면 국정원은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때 이재명이와 지금 이재명이는 다른 인물인가요? 왜 지금 자신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서는 말장난만 늘어놓고 특검을 반대하느냐 말입니다. 김계현 원내대표는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계현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언행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조롱과 비난만 난무할 뿐 대통령 후보로서 갖추어야 할 통합과 배려의 정신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치 폭군이라도 되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어내는 막말 대잔치의 섬뜩함마저 느낍니다. 아수라판이 된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를 자처하더니 이재명 후보의 마음이 조급해졌나 봅니다. 남 조롱하기 전에 자신의 인성과 개념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더 어이없는 소식도 터져나왔는데요.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지난해 접대비는 직원 1인당 2,454만 원으로 100대 기업의 평균 접대비보다 4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9일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화천대유 자산관리 감사 보고서에 기록된 지난해 접대비는 총 3억 9,263만 원이고 당시 직원 수 16명을 나누면 1인당 접대비로 2,5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00대 기업 직원 1인당 평균 접대비 54만 원보다 45배 이상 높은 금액입니다. 또 100대 기업 중 1인당 접대비가 가장 높은 기업과 비교하더라도 2.8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특검 가자라며 곽상도 아들 잔챙이 한테 50억이면 실세는 도대체 얼마나 벌었다는 건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비리의 여야 없더라. 이 사건만 명명백백히 밝혀도 정치권 많이 정화된다고 격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대장동 특혜 의혹을 한 줌 의혹 없이 소상히 밝혀주기를 바라는데 지금 여권 민주당은
대장동 특혜 의혹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둥이로 떠들기만 할 뿐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재명처럼 아주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갈수록 더욱 커지자 황교안 전 대표는 반드시 제대로 수사해서 적법한 절차로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불법 수익 전액 환수하겠습니다라는 제목하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이 사건은 피해 입은 지주와 입주자의 몫으로 일부 세력이 천문학적인 사익을 챙긴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관건은 역시 특검이라며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한 여당은 끝까지 버티고 목리를 부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부정선거 의혹을 먼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야당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젠 정말 여러분이 나서주셔야 한다. 국민의 압박이 특검을 현실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행동하는 정의, 황교안이 앞장서겠다. 더욱 용기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라의 TV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지만 누가 더 이 악재 좌파와 치열하게 투쟁하는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김윤영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항상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